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상당히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 우리 측의 입장을 담은 그 후쿠시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IAEA 보고서는 이미 나와 있는데 말이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IAEA 보고서의 어떤 그 내용을 상당히 이제 존중하는 내용으로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IAEA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관련 분야에 있던 전문가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11개국의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제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IAEA 보고서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자체의 어떤 판단으로 예.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알프스가 운영되는 따른 그런 문제점 내지는 어떤 보안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추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 방류를 뭐 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방류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뭐 이렇게 담겨집니까 내용이? 그건 모르죠 아직.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 문제는 일본의 국내적인 주권적인 사항입니다. 예. 다른 오페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국이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이 사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특수성과 또 주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고 전문가인 IAEA로부터 이제 검증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 개별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해야 한다, 이게 달라질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런 입장을 좀 담기는 굉장히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할 내용은 이제 이번에 담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좀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AEA 보고서가 일단 현재 상황, 즉 알프스가 됐을 때 나온 후쿠시마 이 방류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고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지만, 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현재 시점이고 앞으로 이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가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가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네. 장기간 가동에 따른 실효성 내지는 또 비상시에 또 대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 또한 일본이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또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항들이 좀 담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말이죠. 이 국내 여론 상당히 중요한데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이런 이제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이런 그 정부 여당의 이런 이제 입장 스탠스가 이제 일본 측 편을 많이 든다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면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결코 찬성하는 입장이 그건 아니고, 아니다. 예.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그러나 일본의 주권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제 방류를 막을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IAEA 같은 세계에서 가장 이 분야에 권위 있고 전문가적인 국제 기구와 이제 공조를 해서 과연 후쿠시마 방류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이 방류의 수준이 국제 안전 기준을 지금 충족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네. 그런 입장이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달라진 것이었고, 오히려 더 윤석열 정부가 촘촘히 살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뭐 철야 농성을 했고 오늘까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든지 유엔에 뭐 제소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그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저는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제1당이 이렇게 정치적 선동과 괴담을 일삼으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노력은 참 눈물겹지만 결코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유엔 문제를 언급을 하는데 IAEA가 유엔 산하 기관입니다. 예. 유엔에 제소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라든지 이런 문제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적으로福島 방류가 났을 때 어떤 변화라든지 해악이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입증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이미 IAEA가 인체적으로 환경적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21년 4월 달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했을 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했지만 결국은 못한 사항입니다. 예. 근데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못 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그 IAEA 사무총장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만은 공개 토론하자 이게 민주당의 또 제안이고 그 민주당 야당과 IAEA 사무총장 간의 별도의 만남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필요하다 보시는지요? 예, 뭐 저희들도 그런 공개 토론 얼마든지 찬성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런 어떤 과학적 기반의 또 토론은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여기에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 동조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국내에서는 한림을 등을 비롯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토론을 하면서 민주당이 좀 이런 좀 행태를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 이 토론회하고는 별도로 지금 민주당에서 일명 강성지층이라 할 수 있는 개딸들이 IAEA 사무총장인 라파엘 그로시 개인 SNS 계정에 가서 뭐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막 많은 글을 지금 남기고 있는데 예. 참 이게 국가적인 좀 망신입니다. 예. 지금 또 이제 논란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주장. 민주당은 그 IAEA 보고서 말이죠.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이제 일본에서 준 자료를 갖고 한 번 검증한 거 그리고 독자적으로 뭐 실효체에서 검증한 게 아니다라면서 사실은 또 이 결과 방류 이후의 결과에서 IAEA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이 방류하는 거지 그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던데요. 문제 제기를 이제 합리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민주당의 이런 어떤 문제 제기가 참 너무 국제 기구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뭐 아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더 정치적인 더 공세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IAEA가 책임지지 않는다. 네. 당연히 책임지지 않죠. IAEA가 당연히? 국제 기구이지 뭐 보험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왜 IAEA를 신뢰해서 정의용 장관이 IAEA가 정보를 제공하고 하면은 IAEA를 신뢰하면서 굳이 일본의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시라든지 이럴 할 때 IAEA 기준을 그렇게 뭐 덜 매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IAEA 보고서 내용 중에 뭐 깡통 보고서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알프스에 대한 어떤 검증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게 우리가 정수기를 봤을 때 정수기 물이 잘 이제 좋으면은 그 정수기 기계 장비 자체가 좋은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빵을 구울 때 빵이 맛있고 하면 빵 굽는 기계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된 이 후쿠시마 방류수 기준을 검사를 해서 그 기준이 국제 안전 기준에 합당하면 그게 곧 알프스 자체가 이제 검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깡통 보고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국제적으로 참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은
공신력이 있다면은 IAEA가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군요. 네.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그 IAEA 분담금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국회에서 뭐 예산을 논의하면서 물론 뭐 정액시킬 수도 줄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분담금을 이제 142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IA 전체 분담금이 한 2.5%를 차지하거든요. 예. 미국이 25% 채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일본 이런 순인데 근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렇게 분담금을 줄이는 것이 국제사회에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비춰질지 민주당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 정부는 일본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다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 입법을 민주당이 검토 중인데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만약에 시도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이제 후쿠시마산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게 WTO에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세슘 발생 가능성 때문에 이제 제소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졌죠. 예. 그다음에 이제 2차 때는 좀 이제 시각을 바꾸어서 현재 그렇게 세슘이라든지 방사능 농도가 위험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지역은 원자력 발전 사고가 나서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달라진 거 아니냐. 그래서 잠재적인 어떤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런 논리가 다행히 먹혀가지고 WTO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는데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한민국에. 예. 그런데 만약에 후쿠시마 방류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을 금지를 했다고 우리가 입법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WTO 제소를 하겠죠. 예. 그러면 WTO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쿠시마 방류로 인해서 과연 위험하냐? 이렇게 봤을 때 IAEA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이 다 위험하지 않다고 지금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집니다. 그러면 기존의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저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 먹방 릴레이 횟집 회식 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건지요? 네, 지금 이런 어떤 정치 선동과 괴담으로 어민들과 그 수산물을 취급하시는 식당 등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도 노량진에 최근에 자주 갔는데 참 수산업자들이 굉장히 좀 울상을 짓고 일부는 폐업 내지는 좀 업종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사실 안전하다 하더라도 국민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좀 집착감이 있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좀 당 차원에서 이런 어떤 국민들의 막연한 좀 불안감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수산물 소비를 좀 촉진시키자는 그런 좀 의도에서 지금 현재 먹방 릴레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식당에서는 정치인들이 자주 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싫다 이런 목소리도 일부 뭐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또 좋아하시는 예. 분들이 훨씬 더 많고 노량진 수산물 시장에 가면은 이 괴담 때문에 못 살겠다 제발 좀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99%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캠페인이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 전에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조 물을 마시는 모습에 대해서 야당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사실 좀 그런 행동은 좀 예. 과유불급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김영선 의원 의도는 이렇습니다. 지금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 3월달에 지금 이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액정 제거 장비인
알프스가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설치 가동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알프스가 처리되기 이전 2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때에 방류된 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이제 왔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김영선 의원도 수돗물을 마신 것은 이렇게 그 이미 해역에 온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미 해역이 온 이런 어떤 수돗물을 마셔도 관계없다 이런 어떤 그런 암시 내지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마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조금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서울에서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15년간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쪽으로 노선이 바뀌었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이제 공세를 강화하자 국토부가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 선언을 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원희룡 장관이 고육지책으로 좀 강수를 두신 것 같은데, 근데 참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이제 20km가 이제 정도 되는 어떤 도로로 사실은 양평 주민들이 많이 이제 요구했던 그런 상황인데 지난 6월달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처음 이제 이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하고 관계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최근에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TF까지 발생하고 정말 그 굉장히 좀 심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은 기승전 김건희 같아요. 그래서 그 대선 때부터 뭐 줄리라든지 최근에 뭐 빈곤 포르노 도이치모터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무근 내지는 완전히 허위란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일단 그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이 돼서 그 주변에 땅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IC가 생겨야 됩니다. IC.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종점 부근에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JC입니다. JC. JC. 예. 예.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IC는 차량이 이제 진출입이 되는 것이고 JC는 이제 그 같은 고속도로 내지는 도로에서 도로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JC가 생긴다 해가지고 그 주변 땅값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팩트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 노선 변경은 예타 이후에 그 양평군에서 7월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상황에서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또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으로 결부시키는 것이 정말 지금 민주당의 지독한 김건희 짝사랑 내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공격에서 나오는 어떤 무리한 어떤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양평 군수도 이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하는 건 좀 반대하던데 이 감정적으로 한 거 아니냐. 대통령과 상의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양평 구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탈하고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한된 예산에 참 해야 될 사업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일회성으로 그만둘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도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시끄럽게 지금 할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업이 중단돼서 양평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면 이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